오늘 2부에서는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정치 이슈를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사실 경제를 다룬 적은 이번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조 원이라는 게 이게 가늠이 잘 안 되는 돈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 연간 매출은 332조 7,700억 원, 모두 국내 기업 최고 기록입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나아가서 코스피 전망까지 한겨레신문 경제부 박종호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자리는 처음이죠? 네, 처음 나왔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박 기자 뭐 이전에 3프로에도 뭐 종종 나오고 했으니까 뭐 방송이 어색하지는 않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매출액 등에서 모두 기록을 세울 정도로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아마 AI 열풍 등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 덕분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경제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정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거죠? 뭐니 해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메모리 반도체가 1등 공신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반도체 사업이 있고, 하나는 스마트폰, 가전, TV 같은 완제품 사업, 그리고 전장 사업이라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피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전자장비 사업이 있고, 또 디스플레이 사업, 이렇게 4가지 분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혁신적인 뚜렷한 이익을 내면서 이번에 4분기에 어떤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뭐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2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났고요. 3.1배 늘어났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9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증가폭이 매출액보다 10배 정도 높다는 것, 이건 뭐냐면 마진이 많이 맞는 제품을 좀 삼성전자가 주로 많이 팔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매출액도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늘어났는데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10배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야, 그거보다 좋은 게 있나요? 네, 정말 짭짤하게 장사를 많이 했다는 건데 사실 그간의 삼성전자 실적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거의 1년 동안은 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 밑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지난해 2분기 같은 경우엔 영업이익이 4조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의아했어요. 영업이익이 분기에 4조 원인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요. 4조 원이 엄청난 건데 사실 손실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그때 샀어야 하는데요, 주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니까. 예.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그때 물론 이제 삼성전자 전체로서는 영업이익이 4조 원이 났지만 가장 시장에서 많이 우려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분기에 1조 원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5천억 원도 안 됐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부분에서 최대는 10조 원, 뭐 많게는 수조 원대 이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 이제 지난해 2분기 같은 경우엔 반도체 영업이익이 거의 곤두박질 수준으로 내려갔고 그나마 상반기에 내놨던 갤럭시 25가 AI 기능을 좀 도입하면서 가성비 있다는 폰을 그런 어떤 평판을 받으면서 잘 팔려서 실적을 조금 만회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랬던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해 3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0조 원을 다시 한번 넘어섰고 그랬더니 이제 결국에는 4분기에 20조 원을 달성하면서 이제 7년 만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4분기 실적이 잘 나온 덕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매출액이 사상 최대,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뭐 역대로 넷째 많은 수준이 되는 정도로 선방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어제 발표한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엔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4가지 세부 사업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고 그건 이달 말에 별도로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은 이런 이제 그 삼성전자와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부문별 실적을 대체로 알고 있는데 증권사들의 어떤 그
내부 분석들을 좀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만 메모리 사업에서만 무려 18조 원을 벌어들인 걸로 다들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조 원 중에서 18조를 메모리 하나로 벌였다는 건 거의 영업이익의 90%를 메모리에서 벌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메모리가 정말 다 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슈퍼 사이클을 맞아서 반도체가 드디어 돌아왔다라고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경기 사이클처럼 반도체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박종호 기자 얘기 설명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부터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탔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흐름처럼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탔다가 또 언젠가 이제 경기가 불황이 되면 네. 다시 또 깔아앉는 이 구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게 올 작년에 이렇게 폭발된 게 AI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이 일반적인 경기 흐름과 달리 앞으로 계속 쭉 올라가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상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2년 길게는 2년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데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장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급을 혁신적으로 확 늘릴 수 있기에는 시차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지었는데 당장 물건을 더 많이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준공돼야 되고 설비를 넣어야 되고 시험 가동을 해야 되고 거쳐야 되는 절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시장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해는 이런 슈퍼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 26년요. 그리고 기관에 따라서는 내년까지 2027년까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28년까지도 이런 슈퍼 사이클이 계속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2년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 타이밍이네요. 앞으로 2년 3년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거 박제되는데요, 이거 얘기. 근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증시라는 건 그런 어떤 시장의 실적 전망을 좀 앞당겨서 반영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 과연 그러면 삼성전자가 일단 이런 슈퍼 사이클에 올라탔다, 하이닉스도 올라탔다라는 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피크가 어딘가에 있냐 지금 그 피크라는 건 경기의 피크가 아닌 주가의 피크를 말하는 거죠. 경기의 피크를 얘기하는 경기의 겁니다. 피크. 이 반도체 실적의 피크가 과연 어디인가? 만약에 실적의 피크가 올해 도달한다라고 하냐면 주가는 지금이 고점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런 피크가 좀 더 뒤로 수년된다, 지연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충분히 좀 더 주가에 이제 덜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역시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네요. 주가 전망을 애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데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주식은 이게 코스피가 이렇게 오전에는 막 뛰다가 나중에는 뭐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주체별 수급을 좀 살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주가에 대한 전망 물어보셔서 지금 사람들이 가장 개인 투자들이 관심이 많은 건 이 주가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이냐 또 포모라고 얘기하는 소위 남들 다 저렇게 돈 벌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냐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불안 심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어제도 수급을 보면 보통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고점에서 매도하려는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좋은 소식 나오면 주식을 팔고 그다음에 주가가 좀 내릴 때 다시 좀 담는 뭐 이런 패턴들을 보이기 마련인데 특히 미국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하면 항상 이런 패턴을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엔 주가가 장전에는 내리다가 그다음에 장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다가 이제 다시 그게 좀 잠잠해지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그 주체별 수급을 보면 개인들은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개인들의 불안 심리가 이쪽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또는 남들도 이걸로 해서 돈 버는 것 같으니까 나도 지금 따라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대표적인 위험 자산의 하나이고 반드시 오른다라는 그런 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었던 종목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정부 초반에 비트코인 등 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고 그 당시에는 전망이 뭐 이제 개당 2억 원을 넘을 거다라는 얘기도 많았기 때문에 최근까지 빚을 내서 코인이 좀 내릴 때마다 코인을 강하게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낭패를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빚내서 투자하면 그 리스크를 네. 안고 가야 되는 그 거예요. 대체로 빚내서 하는 타이밍이 상투를 잡는 타이밍이더라고요. 모든 투자는 제가 사면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는 네.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걸 2배수, 4배수로 이렇게 투자 그걸 뭐라고 하죠? 2배수, 4배수로 레버리지 투자. 레버리지 네. 투자를 네. 하니까 이게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가 돼 버리는 경우가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오를 때는 이게 엄청나게 약간 도파민이 돌듯이 그때 젊은 친구들이 돈이 많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정말 위험한 것 같긴 해요. 느낌상 경마 비슷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증시 전망을 둘째치고 그냥 단순히 실적 그리고 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전망을 하자면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올해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지금 메모리 가격 초강세가 꺾일 그런 어떤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과거에 저희 노트북에 있는 들어가는 램이라든가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용산전자 상가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 가지신 분들이요. 근데 정말 요새 그 메모리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고 일어나면 메모리 가격이 1%씩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요걸 조금 구조적으로 설명해 보면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메모리가 지금은 전방위로 공급 부족 그다음에 가격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촉발하게 된 원인은 AI 메모리에 대한 수요의 급증이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HBM이라는 D램 칩을 뭐 12단 또는 16개 뭐 이렇게 쌓는 그런 칩들을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자기네 그 데이터 센터에서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사들이는 그런 수요가 계속 급증하는 추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HBM이 마진이 굉장히 좋거든요. 마진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데들이 전부 이쪽으로 생산 역량을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을 전환하면 상대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또는 일반 서버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범용 D램이라고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물량을 좀 많이 만들 수가 없을 거잖아요. 생산을 HBM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는 HBM 쪽만 수요가 좀 초과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범용 D램, 뭐 일반 메모리 이런 부분까지 전방위로 넓혀진 그런 상황이고요.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생산 설비를 당장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 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과거에 저희가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한 기업이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다른 기업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대대적으로 증설을 해서 물건을 막 팔아치우면서 어쨌든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많이 짰었는데 그러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 막 이런 데서 무너진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지나면서 살아남은 강자가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세 가지인데 이들이 시장 점유율 1, 2, 3인가요? 그게? 맞습니다.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의 학습 효과가 생겨서 시장이 이렇게 잘 나갈 때 누구 하나가 무리해서 우리 치고 나가지 말자라는 식으로 요새 투자 기조를 대체로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이미 다 정리가 된 거고. 맞습니다. 일종의 지구적 담합 같은 느낌이네요. 좋게 말하면 평화 예. 공존 전략. 네. 중국 업체나 이게 따라오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그 중국 업체가 이제 뭐 그 구형 메모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기술력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그쪽이 어떤 이런 공급 부족의 현상을 완화시키고 사이클의 어떤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 그렇다고 보기에는 힘든 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 내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반도체를 육성하고 하는 그런 가장 큰 목적은 자기네 내부에서 하고 있는 AI 반도체 로봇 이런 부분의 메모리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필요성이 크고 그걸 이제 미국의 어떤 기술 통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에서 가져다 쓰기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내부 수요를 좀 해소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하지만 뭐 이제 중국도 향후 좀 캐파를 좀 과감하게 좀 더 늘리고 지금 같은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이런 어떤 공급 부족 현상을 좀 완화시키고 슈퍼사이클을 좀 이제 좀 완만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시장에서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이 메모리 3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생산을 늘리고 이런 그 수요 과잉 그다음에 공급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는 건 지금 당장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라는 이제 그런 언급들을 많이 하지만 그 언급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많이 지으면 우리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이런 어떤 슈퍼사이클을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치킨 게임을 벌일 정도까지로 뭐 이렇게 늘릴 그런 유인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전자 출입은 안 해보고 조선 출입은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큰 흐름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생산량을 늘려가는 것이라든가 네. 큰 기업들끼리 이 물량을 조정하는 거는 네. 흐름들은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조선도 몇 년 전에 이제 물량을 그렇죠. 수주를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몇 년 뒤를 알 수 있는. 예, 그리고 지금 거듭돼서 네. 여쭤보는 겁니다만 네. 올해는 괜찮네요. 올해는 괜찮다는 얘기가 정말 많고 지금 정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이제 그런 속설 있잖아요. 금광이 발달을 하면 뭐 곡괭이나 청바지 회사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야 청바지 회사나 아니면 곡괭이 회사 주식을 살 게 아니라 그냥 청바지랑 곡괭이를 사라.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른 것보다 범용 디램 가격이 오른 게 훨씬 더 가파르기 때문이에요. 메모리는 정말 비싸졌다니까요. 메모리를 사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정도로? 저희가 실물 메모리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원유 가격이 막 급락했을 때 저희가 원유를 이제 마이너스 가격에 가져가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실물을 집에서 쟁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칩을 뭐 업그레이드용으로 금처럼 해서 금처럼 집에서 쌓아두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포장지도 안 뜯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이 비슷하다고 그러기도 하던데.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 중고 거래하는 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하는 그 모 회사 앱 그걸 이용해서 만약에 판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사실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아 실제로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 당근으로요? 있어요? 아. 메모리 반도체를 사서 쌓아뒀다가 당근에다 중소기업에 팔고 아직 그럴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한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메모리 가격이 초강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동반해서 다 올라가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정치적 입장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이 AI로 이제 대기업들,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진군을 하면서 결국은 근데 뭐 이른바 LLM이라든가 네. 이런 오픈 AI를 쪽으로 안 가잖아요. 네. 그럼 뭐냐면 파생 산업에 주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해야 될 것들을 대기업이 그것까지 우리가 파생산업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삼성이 독일계 공조회사를 인수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그거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예컨대 이제 올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기초 체력 수준만큼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게 펀더멘털의 근본적인 개선은 아니다. 기초 체력이 정말 좋아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올해 한국 경제는 K자형 경제를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K자형 경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산업이든 경기든 뭐 어떤 계층별로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 나가고 그렇죠. 대기업, 반도체, AI, 로봇 뭐 이런 분야 이제 하고 있는 조선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돈을 정말 많이 벌고 그 밑에 안 보이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이제 뭐 저소득층 전통기업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석유화학, 철강 이런 어떤 전통기업들 이런들 같은 경우엔 부진이 더 심화할 수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올해 2% 남짓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좋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별로 좋은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제 기재부에서 제시했던 가장 큰 이제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 극복이었는데요. 그 양극화 극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대기업은 정말 잘 나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단식의 어떤 그런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유인이 충분히 많아졌고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그런 어떤 그 캐파가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어떤 기업들 또는 계층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정부에서 그런 어떤 낙수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물꼬를 잘 트여서 경제가 좀 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에도 보면요, 그 우리 IT 회사의 이제 지방 이전 이야기 나오는데 IT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 소멸이라든가 지방 부경의 불균형. 실제로 이 영남이라든가 지방에 있었던 과거의 이 산업단지가 러스트벨트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구미라든지 그렇죠. 이런 네. 현상들이 심각해졌거든요. 이거 이번에는 또 한 번 놓치게 된다면 진짜 지방은 완전 망하게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너무 번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용인 산단 문제, 네. 용인 산단에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제 그 네. 반도체 기지를 그러니까 반도체 기지 구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새만금으로 네. 얘기가 전북 의원들 사이에서 조금 나왔다가 네.
지금 이제 급하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해서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도 어제 이야기하고 해서 네. 지금은 용인 산단을 흔들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좋게 보면 이렇게 그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데 나쁘게 네. 보면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집중 특히 네. 반도체 부문이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반도체 부문의 생산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집중과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러스트벨트 이런 상황들이 국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특히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 그런 어떤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서 잘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많이 체감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중국도 러스트벨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얘기 이제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엔 반도체, 로봇, AI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선전, 상하이 또는 항저우 이런 어떤 신진 도시들을 중심으로 많이 일궈놔서 그쪽만 바라보면 정말 중국은 첨단 테크에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어떤 국가 중에 하나구나 정말 무시무시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국도 과거에 이제 그쪽에서 주로 이제 무거운 그런 어떤 중후장대 제조업을 많이 육성해서 했던 그런 곳은 동국, 삼성 뭐 이쪽 쪽인가요? 주로 만주 지역 뭐 이쪽 네. 근처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엔 워낙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청년 인구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추세여서 뭐 합계 출산율, 합계 출생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0.7일 때 이제 나라가 존멸하는 그런 어떤 위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경고음을 많이 울렸었는데 0.5 밑으로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다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다 가는 맞습니다. 거죠. 대도시로 전부 다 대도시로. 이전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대도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대도시의 이제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것도 더 심각해질 맞습니다. 테고. 그리고 이쪽은 거꾸로 정반대로 빈집이 남아돌고 도시는 쇠퇴하고 뭐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이제 글로벌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건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분명히 균형 발전 측면에서 그런 어떤 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 부분을 지방 중심으로 많이 육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아주 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일단은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청와대 차원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여야 상관없이 네. 수도권 의원들이 다 이렇게 그럼요.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민간 회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도권에 있는 기존에 있는 민간 이 산업 단지들을 네. 국가가 클러스터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할 거는 지원할 거 하고 네. 그다음에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네. 하는 그런 균형성을 맞춰줘야지. 민간이기 때문에 아예 개입하면 안 돼라고 네. 두고 실제로는 근데 그 과정들에서 어떤 뭐 작은 특혜라든가 이런 것들 분명히 작동했거든요. 정치적 힘도 작동했거든요. 많은 특혜를 네, 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와대가 어제 얘기한 거는 이미 지금 그 구축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용인 산단은 그대로 네. 하고 네. 추가로 이제 되는 것을 뭐 새만금이라든지 네. 지방에 이제 또 하게 되면 네. 또 다른 베네핏을 좀 주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지. 지금 돼 있는 거를 계획돼 있는 거를 빼서 남쪽으로 가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그거 선을 끄은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어쨌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 지난해 착공을 해서 지금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도 이제 보상 절차 이미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을 전제로 해서 기존 계획을 이제 전면 재검토하는 건 어떻게 보든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부의 기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미 확정된 그런 어떤 계획을 큰 틀에서 재검토하는 건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어쨌든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계속 육성해야 되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성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방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기존을 분명히 밝혔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논쟁을 보면서 조금은 저는 이제 의아했던 건 이게 호남 중심으로 호남에 이제 유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미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 조성 계획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그걸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광주, 부산, 구미입니다. 그래서 이쪽 중심으로 사실은 이런 계획들이 좀 추진되고 있고 그쪽에 인센티브를 줘서 대기업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뭐 호남이나 대기업들이 또는 가야 되는 새만금 거잖아요. 대기업들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기업들이 간다 또는 이제 거기에 신규로 뭔가를 지어야 되는 연구개발센터나 이런 걸 지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인력의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전자공학과라든지 반도체학과 나온 친구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예. 천안을 남방 예. 한계선으로 본다든가 맞습니다. 더 아래로 잘 안 내려가려고 네. 하고 특히나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 아주 극심했고요. 네. 예.
뭐 이거는 세대를 갈라서 뭐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요 살짝 그 논센스인 측면이 있는 게 용인 하이닉스 용인이 아니죠. 이천에 하이닉스 처음 지을 때 시골이라 그랬거든요. 다 갔습니다. 가면 좋아집니다. 아, 네. 그 워낙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죠. 중견기업 정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대기업들은 대기업은 울릉도 가도 따라갑니다. 그렇죠. LG라는 이런 것들 저기 충청도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들. 예. 사실 뭐 좀 웃기는 얘기인데 그 지금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있는 비상장 기업 중에서 기업 가치 평가가 가장 높게 나오는 건 일론 머스크가 그 우주 사업을 하는 스페이스X예요. 근데 스페이스X가 있는 공장을 한국의 유튜버들이 좀 많습니까? 그 막 자기 돈 내서 스페이스X를 제가 가봤습니다 이러면서 가본 친구들이 많아요. 영상 올라온 게 많은데 스페이스X가 어디 있냐면 지방의 어떤 늪지대 근처에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 미국에 이건 왜냐면 그 늪지대는 로켓을 쏴야 되는 텍사스, 거잖아요. 플로리다 로켓을 쪽에 도시 있나? 근처에서 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켓이 굉장히 그 발사대까지 옮기는 그 로켓의 길이가 길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편도 좀 굽이치는 그런 도로가 없고 좀 잘 펴져 있는 그런 데서 광활한 지대에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그래서 거기 가보면 좀 다소 인권 침해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간이 숙소를 일론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지어놨어요. 그걸 무슨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미국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상장하고 나면 자기들이 스톡옵션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가서 살아요. 그런 무슨 칸막이 집 레고로 만든 그런 집 같은 데인데도 가서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지금 당장은 인력이 없고 인력이라든가 뭐 인프라 문제가 심각한 건 맞는데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내려가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염두에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이슈 아닌 경제 이슈를 다뤄봤는데 집중도는 더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아마 주가 문제를 다뤘으면 더 높아졌을 것 같긴 한데 시간 관계상 그건 다음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눈도 오고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말을 쉬고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제 이슈나